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경찰 남매. 제가 손해인 것 같은데. 제가 손해인 것 같은데, 남매라고 하면. 자, 우선 우리 뉴 삼령 복덕방 사장님 나오셨는데, 자,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이거 최상병 경찰 버전이구만. 예. 비슷하죠. 간단 요약하면 사건이 아주 큰 마약 사건이 터졌어요. 이 관세 직원이 연루된 거야. 수사관이 수사를 아주 잘했어. 칭찬받고. 근데 어느 날 경찰서장이 갑자기 전화한 거야. 용산에서 이거 지켜보고 있다. 마치 경로 언급한 것처럼. 그래서 경찰서장이 예정돼 있던 브리핑을 취소시켜. 똑같잖아.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해설을 해주셔야지. 네. 그렇죠. 경찰판 박정훈 대령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증언을 하는데 잠깐 들어볼게요. 경찰서장께서 밤 9시에 그 전화를 주시고 심각한 어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 연기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소장님, 제 신뢰가 깨지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했더니 소장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부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하고 끝이 말고 해설을 해주셔야지. 윤희건 경찰청장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한 그런 사건을 가지고 브리핑을 하겠다는데 갑자기 얼마 앞두고 하지 마라. 용산에서 안 좋게 보고 있다 하는 이유로 브리핑을 취소합니다. 최상병도 처음에 국방부 장관이 잘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잖아요. 네. 얼마나 잘했냐면 보통 마약 사건들은 그 상선을 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세관에서 중간에서 이제 첩보를 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그냥 단순 투약자로부터 시작해서 위해를 하나하나 밝혀나가서 정말 상선까지 다 딴 거예요. 100만 명 정도가 같이 투약할 수 있는 국제적 마약 조직이 이제 그 미립국을 했는데 몸에다가 다 붙여가지고 미립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통관 심사에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렸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세관 직원들이 다른 통로를 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세관이 연관이 돼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현장 검증까지 다 했어요. 청장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는 너무 잘했다. 실제로도 너무 잘했고 그랬는데 몸에 붙여서 이제 뭐 통과했다 이랬는데 이걸 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 통과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 몸에 붙였다는 거 빼라. 요 브리핑 취소해라가 똑같지.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대요. 사건을 이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소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그 상황을 제가 안 거예요. 이게 서울청에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소장님. 저는 옷을 벗을 각오까지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좀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근데 일단은 보고를 계속 해야지 저희가 뭐 지원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이첩 부분 전혀 몰랐던 부분도 진짜 변명이 아니라 그냥 제가 더 안타까운 거 제가 무능하다고 느낀 거죠. 아니 기관장이 모르는 이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장님? 저도 황당했던 거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이 백혜령 경제 수사 책임자였는데 이첩 얘기가 나오니까 이 영등포 경찰서장한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영등포 경찰서장이 나도 모른다. 이거는 작년 얘기예요. 세상에 알려지기 전에. 그런데 맨 앞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서장님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고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고 운을 떼잖아요. 근데 영등포 경찰서장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지금은 안 했다 그래요. 근데 이때는 이런 말이 오갔다는 방증이제 이게. 그렇죠. 거짓말로 보입니다. 저도. 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이거는 지시입니다. 그러니까 취소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이란 뜻이. 해설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쭉 해설하고 있는데 지시한 거 하면 명령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해설이야? 우리도 그건 다 알아요. 74kg인데 한 사람이 마약을 투약해서 취할 수 있는 양이 0.03g이니까 이 74kg를 0.03으로 나누면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일인데 이 심각한 일을
잘 수사하려는 사람을 외압을 하고 인사 발령을 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약과의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해설 좀 됐어 이번에. 경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알게 됐다나 그런 말을 자기가 안 했으면 당장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그렇죠. 예.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첩을 왜 모르냐. 응? 예. 경찰서장이 자기 모른다고 본단 말이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상병하고 똑같은 거죠. 최상병 경찰서로 간 거를 국방부가 가져오잖아. 네. 그리고 전방위적인 로비가 이루어지는데 서울청 형사과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폭력계장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구체적으로 브리핑 자료에서 세관임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빼라고 합니다. 아, 입국 심사나 통관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빼라고 합니다. 그 세관 관련은 다 빼버려야 네. 되는 거야. 혹시라도 세관으로 튈 수 있는 부분을 다 빼라고 합니다. 이것도 비슷하지. 사단장을 다 빼라. 그렇죠. 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는 세관이야 그게. 그리고 또 하나의 라인이 멋진 해병, 이제 좀 헷갈리는데 그렇지, 멋진 그렇지. 해병에 들어가 있는 5명 단톡방이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 이종호 씨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울 저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주범 이종호 씨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경무관에 대해서 별 2개 달아줘야 된다. 그렇지. 우리가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언급하던 분이 아까 조모 경무관이고 조병로 경무관이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또 네. 다른 갈래예요? 세관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관세청도 국가기관이고 경찰도 국가기관인데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기관끼리 서로 싸운 것으로 비춰줄 수 있지 않느냐.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지금 서울청하고 얘기해가지고 다 빠졌습니다. 올바른 스탠스입니다. 야당이 정부를 엄청 공격할 텐데 우리가 야당 도와줄 일 있습니까? 올바른 스탠스예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끄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세관 네. 쪽은 빼라고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병로 경무관은 그 전에 영등포 경찰서장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인천공항 경찰단 단장을 했었어요. 경찰 들어오기 전에 세관에 6년인가 7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부탁이 온 그 인천 세관장하고 그 당시에 같이 일하던 사이였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본인이 과거에 세관과 연이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전화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틀을 보면 용산에서 전화 왔다가 하고 이첩이 막 이루어지려고 하고 경찰소장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사람 혼자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이상한 대목이죠. 그보다 힘이 충분히 더 센 쪽에서 왔지 인천 본부 세관장이 우리 경찰에 그리 힘이 없습니다. 이분이 하나의 갈래일 뿐 네. 이분에서 시작된 건 아닌 것 같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건 아니고요. 세관 직원들은 말단 현장 직원들이었을 그렇죠. 겁니다. 예, 몸에 붙이고 가는 사람을 다른 통로로 이동시켜 줄 정도라면 그냥 이제 현장에 있는 세관 직원이었을 건데 용산에서 이 현장 말단 직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니지. 그거는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이 로비의 시작은 관세청장 그냥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는데 뭐 변호사인데 말 잘하세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작년 7월 달에 관세청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굉장히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전 나라가 뜨거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취임사에 보면 첫 번째가 민생경제 이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세청장이 취임을 할 때 이렇게 마약을 전면으로 내세우진 않거든요. 그렇죠. 관세청장이 무슨 마약과의 네, 그렇게 했고 작년 그 즈음에 생각해 보면 고 이선균 배우 사건이라든지 GD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과잉일 정도로 그렇지.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맞아요. 있을 때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계속 주장을 했었던 게 마약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법무부, 검찰, 경찰, 세관이 합동으로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 역대급 규모의 국제적 밀반입범들이 들어오는데 관세청이 조직적으로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관세청장을 임명한 사람의 그리고 마약과의 전장을 주도했던 사람의 입장에 보자면 이게 뭐야? 그렇죠. 예. 용산에서 야 이래 욕 먹겠다. 그런 지금 생각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돌아가신 배우. 이선균 배우. 이선균 배우 그래놓고 세관은 저렇게 했단 말이야. 화살이 돌아가기 딱 십상인. 네. 그래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인가? 관세청장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전방위로 로비를 했을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실제로 백혜룡 경정이 그 증언을 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관세청장이 지시를 하기를 인천공안 세관장은 서울경찰청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통관 이국장은 백혜룡 경정을 찾아가라. 그래서 설득을 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청장이 MB 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거든요. 관세청장 발로 시작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용산이 관세청장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둘의 저는 이해관계가 딱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안을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이런 건 결국은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누구 잘하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훑어가지고 일을 네.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관세청장이 어쨌든 용산 쪽에 이 사실을 알렸고 용산 쪽에서 이제 영등포 서장한테 연락을 해서 용산으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영등포 서장이. 경찰서장은 대통령실로 갔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지금 백경정은 좌천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사 컨트롤 하던 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이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와서 그 브리핑에서 이것저것을 다 빼라고 했던 사람이 정작 그 수사를 하는 영등포 경찰서장으로 간 거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씨가 언급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까지 똑같아. 그렇죠. 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지? 윤희건 경찰청장이 마약 수사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한 이 사건을 뒤집어서 그러니까 경찰청장보다 힘이 센 사람이지. 그러니까 경찰청장보다 2배로 힘세고 국방부 장관보다 센 사람이 누구냐? 아니 근데 2배가 세다는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2배? 예. 아니 3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 아니고 2배는 어떻게 경찰서장 측정하신 거예요? 회의할 때 한번 뒤집었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뒤집었으니까 2번 아닙니까? 2번 개의를 했으니까 2배. 지금 검찰에 세관 직원들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다 2번이나 기각이 됐습니다. 판사가 아주 쉽게 내주는 그런 압수수색 영장,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압수영장 단계에서 거절을 당했다. 그거는 그 말씀하셔야죠. 수사하려면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검찰 단계에서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검찰도 거지. 움직여. 3배네.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윤희건 경찰청장이 조모 경무관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징계를 요청했는데 그 징계가 무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건 경찰을 넘어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까지 하면 4배 이상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게 이거밖에 없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란 방해. 말이죠. 네. 맞습니다. 떡 떨어져요 아주. 이분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검사는 수사 지휘를 하잖아요. 이분이 누구예요? 정말 저도 지금 밝혀진 게 2개인데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게 또 얼마나 많을까, 얼마나 많을까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온갖 로비들을 받았을 수 있죠. 그 중에 들킨 게 2개가 아닐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의 문제가 뭔가 하면 죄가 있으면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을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려는 사람을 오히려 벌 주는 이 그렇지. 뒤집힌 정의 이게 더 붕괴하는 거예요. 경찰이 왜 악착같이 백혜룡 경장이 그 문제를 파고들겠습니까? 그걸 놓아두면 그 구멍으로 엄청난 마약이 올 것이다. 이번에 제대로 파내지 않으면 그 구멍은 뚝을 부수는 그런 큰 구멍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또 문제가-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당근도 있을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거는 범죄에는 모든 범죄에는 엄청난 이권이 있어야 그렇죠. 목숨을 거는 그 거죠. 정도의 분량이면 엄청난 금액이니까 예. 그게 안전하게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이익이 얼마 정도를 누군가하고 나눠지지 않았을까? 예. 로비의 힘은 돈 아닐까? 74kg였어요. 74kg는 아까 말한 대로 246만 명인데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시가로 환산하면 2,200억 원입니다. 그 양으로 쳐도 엄청나고 금액으로 쳐도 엄청난 그 돈이 지나갔었고 앞으로도 지나갈 개연성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게 권력자의 면이 안 서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엄청난 이권
돈도 추적해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냥 들여보내준 사람들이 뭔가 얻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렇겠죠.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계좌 추적을 하겠다 그랬더니 영장을 기각한 거거든요. 그것도. 네. 야, 그 단계에 이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돈을 추적하면 그 말단 직원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 그렇죠. 아닌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상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마어마한 사건을 중간에 잘라버린 거 아닌가?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에요. 마약 밀매 조직이 검색대에다가 뭘 올려놓으니까 깜짝 놀래갖고 세관 직원이 그건 내라라 해갖고 다른 통로로 빼줬다고 하는 진술을 하는 거예요. 오. 경찰에 잡힌 사람의 진술이고 그게 누구냐 하니까 각각 그 분리돼서 13명이 구속돼 있는데 똑같은 사람을 4명을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맞출 수가 없이 지금 분리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조직적이다. 그 말을 제가 하고 그 싶습니다. 사람들 지금 그 계좌 추적도 안 되고 예. 그 압수수색도 안 된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열었더니 이미 이제 깡통폰이었었고. 예. 단순히 세관 직원 몇 명이 잡혀가면 지금 범죄와의 전쟁해야 되는데 면이 안 쓴다.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 면 이상의 엄청난 이권이 연루돼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세관 직원 몇 명이 아니라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또 상납해야 되는 누군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심각하고 큰 문제라고 이거- 생각합니다. 누군가 돈을 먹은 것 같아요. 누가 먹었지?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 보면 압니다. 그 지금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관세청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사실상 인사조치도 안 했어요? 예, 통신영장 그다음에 계좌영장을 안 해주는 요 시기에 지금 CCTV가 기한 만료로 지금 다 가버리는 거죠.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그래서 돼.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말단 직원 4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쭉쭉 그렇지.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야, 베리 스트레인지.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돈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있을 겁니다. 그 흐름을 추적을 하려면 정말 계좌 추적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완전 막혀버린 거죠. 아예 시작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이거 큰 지금 일인데? 휴대폰 이야기를 하는데 휴대폰을 외압을 행사한 이분은 우연히 잃어버렸다. 휴가가 시작되는 날 잃어버렸다. 그 3부 체크하고 한 줄 가지고 알고 봤더니 3부 토건으로 막 연결되는 것처럼 이것도 엄청 커질 수도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 이야. 두 분이 아니었으면 몰랐을 뻔했네. 아, 야. 자, 두 분이 당선이 됐어야 되는데,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물망초 클럽이라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멤버들 주기적으로 모실 거거든요. 계속 모실 테니까 이제 가주세요.